아버지의 이름 없는 산 그 숨겨진 진실 1편. 머슴의 아들. 아버지는 평생 남의 이름으로 살았다. 1962년 봄이었습니다.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. 18살 청년 하나가 지게를 지고 고개를 넘었습니다. 이름은 박순만. 하지만 그 마을에서 그를 순만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냥 머슴애였습니다. 아버지가 처음 머슴살이를 시작한 건 16살 때였습니다. 할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고 논 한마직이 없던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. 어머니는 울면서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. 순만아, 네가 가야 한다. 네가 가야 동생들이 산다. 16살 소녀는 그날 짐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남의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. 돌아보지 않으려 했는데 골목 끝에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. 손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. 그냥 서 있었습니다. 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. 머슴의 하루는 닭이 울기 전에 시작됐습니다. 새벽 4시, 아직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아버지는 이미 외양간에 있었습니다. 소죽을 끓이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주인집 아침상이 차려질 때쯤 아버지는 이미 2시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. 밥은 따로 먹었습니다. 부엌 한 켠 밥상도 아닌 나무 소반 위에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한 사발. 주인집 식구들이 흰 쌀밥을 먹을 때 아버지는 돌 섞인 보리밥을 꼭꼭 씹어 넘겼습니다.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. 천천히 먹으면 서러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.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. 아버지, 그때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?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름이 없는 기라.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하니 있으니.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. 주인 영감은 나를 한 번도 순만이라고 안 불렀어. 맨날 야, 거기 머슴해. 나는 거기서 3년을 살았는데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.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이름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. 사람이 사람으로 불리지 못하는 것,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. 16살 아버지는 그 집에서 3년 동안 투명인간으로 살았습니다. 명절이 제일 잔인했습니다. 추석이면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.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고 자식들은 부모 품으로 돌아왔습니다. 하지만 아버지는 갈 수 없었습니다. 주인집 소를 봐야 했고 빈집을 지켜야 했고 명절 동안 쌓인 일을 해야 했습니다. 텅 빈 마당에서 아버지는 혼자 보름달을 봤습니다. 그 달 아래 어딘가에 어머니도 있을 것이고 동생들도 있을 텐데 아버지는 그날 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. 남자가 우는 거 아니라고 배웠는데 그날은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없었어.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. 일을 다 마치고 밤 10시가 넘어 혼자 방에 들어오면 아버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. 마루 끝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.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. 언젠가는 내 땅에서 내 씨앗을 뿌린다. 그 말을 매일 밤 별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. 기도라고 하기엔 너무 간절했고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. 그건 약속이었습니다.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. 세월이 흘렀습니다. 아버지는 머슴살이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. 담배도 안 피웠습니다. 술도 안 마셨습니다. 장날 구경도 잘 안 나갔습니다. 세경으로 받은 돈을 꼬깃꼬깃 접어서 속옷 안쪽에 꿰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. 7년이 지났습니다. 1969년 가을, 아버지는 드디어 그 돈을 꺼냈습니다. 밭 한 떼기였습니다. 지금으로 치면 200평 남짓, 변변치 않은 산비탈 밭이었습니다. 돌도 많고 흙도 척박했습니다. 하지만 아버지는 그 밭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.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. 두 손으로 흙을 퍼올렸습니다. 냄새를 맡았습니다. 그리고 그 흙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.
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.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이웃 어른이 말했답니다. 순만이가 그날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어. 흙을 쥐고 우는지 웃는지도 모르겠더라고. 아버지는 그 밭에서 시작했습니다. 고구마를 심었습니다. 콩을 심었습니다. 땅을 일궜습니다. 그리고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.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. 아이들이 생겼습니다. 저도 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. 제가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날, 아버지는 저를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. 말이 없는 분이셨는데, 그날따라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. 교문 앞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. 공부해라.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. 그 말이 어릴 때는 그냥 흔한 말처럼 들렸습니다. 지금은 압니다.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들어있는지. 새벽 4시에 외양간이 이름 없이 살았던 3년이 명절밤 혼자 본 보름달이 속옷 안에 꿰맨 주머니가 전부 그 한마디 안에 들어있었다는 걸. 아버지는 올해 80입니다. 이제는 그 밭에 나가지 못합니다. 무릎이 안 좋아서 긴 거리를 걷기가 힘듭니다. 하지만 가끔 맑은 날이면 마루에 앉아서 그쪽 방향을 바라봅니다. 아무 말도 안 합니다. 그냥 바라봅니다. 저는 그 옆에 앉아서 같이 바라봅니다.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아버지 고생했어요. 아버지 잘 살았어요. 어떤 말도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옆에 있습니다. 그냥 옆에 있는 것. 어쩌면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인지도 모릅니다. 오늘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. 당신 아버지의 20살을 알고 있으신가요? 당신 어머니가 가장 힘들었던 날이 언제였는지 아시나요? 우리는 부모님의 지금은 알지만 부모님의 그때는 잘 모릅니다. 그 시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 꼭 한번 여쭤보세요. 그때 어떠셨어요?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열어줄 겁니다.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전화 한 통, 손 한 번.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머슴의 아들 있습니다. 아버지 사랑합니다.